저는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살짝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감이 왔어요. 감 왔어? 좀 감이 왔는데. 왔어요? 근데 저 정말 근데요. 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정말 부럽다.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정말요 몸이 그냥 할 시간이 없어요. 또 자야 되고 내일을 자야죠. 위해서 잠을. 수업 짜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현대인들이 못하겠어요. 예. 24시간이 모자라. 의뢰하시거나 네.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진짜 나는 시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저의 이제 포인트에 뭐가 있냐면 쉽게, 네, 빨리,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출간했던 책 제목도 네. 하루 15분이라고 했거든요. 하루 15, 네. 좋다. 그냥 하루에 한 1% 정도의 시간을 내면 분명히 정리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이 책에 담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버리지 못하는 분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거, 네, 규칙 같은 거를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첫 번째는 네. 매일 매일.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 뭐 아까 15분일 수도 있고요. 일어나면일 수도 있고 집에 가면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퇴근하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루틴화 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씩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15분씩 한 개씩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걸 실천했을 때 15분이라도 정리했을 때 스스로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으로 한번 공식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만의 어떤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집에 가면 현관을 딱 3분만 정리하겠다. 신었던 신발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는 매일 가니까 네, 매일 한 번씩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현관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도미노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벽 한 개를 만들어서 그거 넘어뜨리고 그보다 좀 더 아주 쉽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기의 방법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왔는데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몰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만드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같은 거 많이 유행되는데 그게 바로 작은 성취를 뜻하는 것이죠. 나는 무슨 그룹 회장처럼 4시 반에 일어나서 크게 성공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처럼 하루에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뭐 신문도 보고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 계획, 목표 이런 거를 계속 만들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서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큰 성공까지 아니어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그날의 성공이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했다를 얻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의욕을 높이는 삶을 저는 한번 정용해 보았어요. 정리를 할 수 있는 스몰 액션 실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루에 딱 15분의 시간을 국한시켜서 뭐 그 미만도 상관없고 사실 여건이 되면 그 이상도 상관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아까 조금씩이라는 범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제가 15분이라는 키워드를 너무 강조하니까 그분이 이거에 좀 꽂히셨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워킹맘이신데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항상 어질러져 있는 거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계속 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면 난 분명히 회사에서 퇴근했는데 집은 출근이에요.
맞아. 집안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사 일은 끝이 있는데 너무 슬픈 건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맞아. 아, 이거 12시에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야, 줘봐.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네. 15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들고 있던 가방 내려놓고 뭐 한복도 안 하고 그냥 15분 동안 치운 거예요. 이걸 매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 집이 정리됐습니다. 똑같은 집 맞아요? 그냥 안 쓰는 이야. 거 갈 때 두고 쓰지 않는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을 통해서 정리된 집을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하루의 시간이 15분이라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한 달이면 약 7.5시간 정도 되거든요. 시청 오시. 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어떤 공간 하나를 정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작은 성취를 만드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거실에서 보이는 주방, 안방, 베란다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집이 다 정리가 됐어요. 물론 시간은 1년이었지만 그래도 15분의 시간 투자는 네. 결국은 결혼해서 5년, 10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못했던 집들이 것을?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두 번째 스몰 액션은요. 이거 많이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예. 내가 좀 못 버리는 거에 적용시키면 좋고요. 네. 혹은 가족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가족?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남편이 옷 정말 못 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데. 남편한테 옷 사는 날, 네. 옷 사는 날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도 돼 그러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오케이. 쉽게 결정한대요. 네. 네, 기분 나쁘면 안 야, 왜 버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가족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물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물건이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옷이 많으세요? 네. 혹은 책이 많으세요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정리 챌린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린 물건들을 다 사진 찍어서 매일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년이 지나면 365개 이상의 물건이 버려질 텐데 이걸 보다 보면요. 그냥 나의 어떤 삶, 내 일의 어떤 흔적들이 묻어져 있는 물건이지만 결국은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나의 삶까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버린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기억에 안 남으니까 사진으로 남기신 건데 이걸 보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건 뭐냐면 버렸던 물건들은 똑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쁜 쓰레기를 많이 모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굿즈 준다고 뭐 사지 않겠어. 쇼핑백 같은 거 내가 많이 버린 거 보니까 이젠 이거 안 받아도 돼. 그냥 에코백 들고 다닐 거야. 이렇게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미니멀 게임이라는 게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아시는 건데 첫날 한 개를 버리고 둘째 날은 두 개를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는 늘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100개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 500개를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100개를 버리고 그 다음부터 99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물론 뭐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나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전차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게임하듯이 하는 그런 정리 방법이 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15분 정리나 뭐 1일 1패보다는 좀 어려운 방법인데 네. 100일 동안 정리하는 겁니다. 수능 같은 거 엄청 이제 중요한 시험 앞두면 막 수능 100일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일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디데이. 또 뭔가 막 좀 기대 찰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정리하면 적용해 보는 것이죠. 제가 정리력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카페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100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방법은 좀 다양한데요. 매일 한 개의 미션을 줘서 네. 그 미션을 정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쇼핑백을 버리세요. 두 번째로 많이 했던 미션은 그냥 100일 동안만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정해서.
이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리된 공간을 경험하셨고 정리가 주는 뭐 유익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얻으셨는데 진짜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분이 자신의 정리된 집의 사진을 카페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이 사진 보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뭐야 이거? 이거 뭐 전문가의 솜씨 아니에요? 야. 이건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닌데. 막 후기를 막 봤더니 후기가 막 평범하지 않은 후기예요. 막 정리를 하면서 뭐 집이 넓어졌어요 이런 흔한 후기가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분이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던 평수보다 넓은 평수의 집을 얻고 싶었대요. 예. 요즘 집 사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이게 한 10평만 넓혀도요. 거의 뭐 단위로 얘기하면 몇 억이 들 수도 있는데 예. 뭐 이렇게 평생 한 번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 목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게 무슨 정리랑 관련돼 있어? 네. 자, 더 충격이 뭐였냐면 이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를 더 갖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잘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아이가 생겼다. 아기 집이 있네. 자, 집도 조금 의아한데 아니 정리를 했다고 애가 생겼어? 네. 자, 이게 말이 되는 후기인가? 이분 뭔가 좀 글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네, 뭐 육아 카페에 이렇게 뭐 저 셋째 가졌어요.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올린 글의 내용이 뭐냐면 정리를 계속 실천하면서 얻게 된 삶의 변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자, 변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표현했냐면 진짜 간절히 원했던 것,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을 그동안 정말 얻고 싶은데 얻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단념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간절했던 꿈이었어요. 집, 또 아이.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어야 하는 것에 또 목표 같은 것,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뭔가 의욕, 의지력 이런 게 생겼던 것이죠. 제가 정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버리기, 비우기, 이 비움의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쉽게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을 소개했는데 제가 많이 이제 제안 드렸더니 요거 하시고 나서 진짜 쉽다, 되게 잘 되더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명 스봉 정리법. 네, 약어로 쓰레기 봉투를 스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를 사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동안 되게 애매했던 거, 막 분리수거까지 이렇게 막 잘하기에는, 철저히 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물건들이 사실 있어요. 그냥 그리고 쓰레기들. 진짜 애매했던 거죠. 정말 애매했던 거, 불쾌한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아무런 느낌도 안 들고 막 그런 류의 물건들을 그냥 한 장만 채운다 생각하고 넣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신기한 게요. 또 여기다 넣으라고 그러면 또 엄청 잘 넣어요. 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있다면 이 방마다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네. 이거 채우면 오늘 삼겹살 파티한다, 뭐 그런 어떤 동기부 요소를 줄 수도 있겠죠.